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은요, 경제 현장 속에서 직접 발로 뛰는 해결사를 만나서 투자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잠깐만요. 예,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오늘 나오실 분은 제가 예. 소개해볼게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분이요. 네. 국모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국모 아니고 네. 조선의 국모다. 조선의 국모다. 예. 아... 자, 그러면 옆에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조선의 국모 소개를 좀 해주시죠. 거창하게. 예, 거창하게. 거창하게요? 예. 저는 네. 소개는 선배님께서 그래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네. 잠깐 나오신다고 해서 네. 최근에 운동센터도 바꾸시고 운동복도 바꾸시고 운동 진짜요? 가방도 바꾸셨다고 하는데 네. 역시 조선주로 수익을 그만큼 내신 건가요? 그럼 먼저 소개 먼저 해드려야 될까 봐요. 자,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의 우리 엄경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색해. 아이, 대본대로 좀 해주세요. 자, 나오셨습니까, 마마? 예. 요즘 뭐 조선주가 활활 이게 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서 가야 되는데 하늘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잠깐 지금 쉬는 국면이지만 그래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께서 이쪽에 한 17년 정도 계셨거든요. 이쯤이면 배를 만들지 않으실까요? 배를 만드실 것 같은데. 배를 낳을 지경이네요. 아니 제일 궁금한 게 그 네. 조선의 국모라는 그 말을 누가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정말 잘 지어가지고. 그냥 타 방송사의 그 작가님이 지어주신 별명인데요. 그래요? 그렇게 입에 붙으셨는지 네. 모든 방송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저 본인은 어떤 별명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먼지처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엄경화 연구원님께서 보니까 가늘게, 길게 이게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사실 뭐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가 뭐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초반까지 이제 흑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이 조선주 어떨까요? 계속 갈까요? 뭐 저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주가 부담을 조금씩 덜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주가가 움직일 때 뭐 한두 달 세게 움직이고 또 네. 조금 쉬고 이런 구간이 되게 반복이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선 기업들이 한 10년 동안 네. 저희가 제대로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 자꾸 회사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회사가 영업을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 25년 정도까지는 개런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제 회사가 요 정도 돈을 버니까 네. 주가가 요 정도 오른 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인식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중기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의원님, 네. 제가 저도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 조선업 슈퍼사이클 뭐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7번은 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적게 보셨네요. 네, 이번에 슈퍼사이클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뭐 재료나 어떤 근거 뭐 이런 거를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좀 수주를 단기간에 했다라고 해서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선박 시장에서 네. 가장 큰 사이클을 보통 30년이라고 그죠? 봐요. 네. 왜냐하면 배는 저희 30년 정도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배에다 투자를 하는지라 저희가 막 30년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뭐 1년 차에 뭐 30척 투자하고 2년 차에 30척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항상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럼 아주 많이 만들어졌던 때에 그 배들이 이 내용 연소를 다 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질 때가 다음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그 슈퍼 사이클은
오일 쇼크 때입니다. 70년대. 아, 오일 쇼크.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이 이제 바로 저희가 직전에 봤던 2004년부터 2007년 네. 사이에 그때인데 그럼 연도수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사이클이 그쵸. 돌아오지 네.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와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선박 시장에도 저희가 자동차도 뭐 연비가 좋은 자동차만 타세요. 뭐 경유차 타지 마세요 이렇게 하듯이 네. 선박 시장에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배를 타시라고 하는 그런 그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30년을 다 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돌아다닐 수 없는 배가 네.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지금까지 그럼 한 15년, 20년 쓴 배들이 폐선장으로 가고 이제 새롭게 배들을 다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이클이 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 조선주가 왜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저희가 이 2004년, 7년 이럴 예. 때는 중국이 전 세계 경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제까지만 해도 뭐 철광석 한 50 정도밖에 수입을 안 했었는데 네. 갑자기 그 다음 날 돼서 이제부터 100 쓸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에다가 뭐 해운사들한테 돈을 마음껏 주면서 저희가 뭐 이 정도 돈 드릴 테니까 갖고 와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배 몸값이 대단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업체들도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체들이 하도 많아서 자기 몸집도 계속 불려가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뭐 작년까지 5척 만들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7척 만들고 내년에는 10척 만들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계속 커지는데 모든 경제 상황이 계속 볼륨적으로 저희가 커질 수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고 저희가 맞아요.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막 해상으로 많은 물량을 받아 쓸 필요도 없어지고 배는 발주를 해놔서 이제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이 배를 받을 돈도 없고 심지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몸집은 많이 키워놨는데 경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 10 정도의 저희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수요는 하루아침에 이게 6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들이 자기의 몸집을 10에서 6까지 다시 줄이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네. 그러겠네요. 쉽게 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감원돼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가고 다시 또 끌어모으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아까 저 해운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다가 보니까 이번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네. 그 저기 머스크사하고 네네. 그다음에 MSC사하고 이제 결별한다고. 예, 그럼 25년 이게 시장에 1월에. 네. 어떻게 좀 저희한테 조선주 쪽에는 좀 득으로 좀 작용을 할까요? 득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 이제 전반적으로 경쟁이 계속 강화된다라고 봐야 예. 되는데 저희가 이 해운업계에서 특히나 컨테이너 선사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을 먹어요. 아, 자기네끼리. 왜냐하면 저희가 배달을 이쪽은 서초구에 배달할 수 있고 이쪽은 송파구에 배달할 수 있는데 이 오토바이를 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편을 먹는 거 우리 같이 예. 송파구와 서초구를 같이 먹어보자. 이게 얼라이언스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계약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 같은 편이지만 그 다음은 이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인데 냉정하네. 이 머스크와 MSC 회사가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5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좋은 관계였었지만 그때는 이제 헤어지자라고 합의를 본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헤어질 때 고객을 저희가 중복해서 같이 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2배로 드네. 고객 유치를 위해서 할인을 하셔야죠. 네. 그러면 시장에 이제 엄청난 경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장 자체는 조금 다운된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조선주 지금 뭐 LNG선이 아주 호황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금 꽉 차 있나요? LNG 선을 지금 만드시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선주야. 제가 배 조선소한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2027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년이나 지난 다음에 근데 만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LNG선 발주가 늘어난 거죠? LNG는 사실 네. 원래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 지 한 60년 정도 된 에너지인데요. 저희가 LNG를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도시가스 쓰시죠. 예. 네. 우리나라만큼 도시가스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는 저희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예. 네. 그래서 이 LNG라는 에너지는 쓰는 데까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국제 거래가 된 지 한 50년이 될 때까지 LNG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가 고작 한 20개 국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40개에서 50개 국가가 LNG를 수입을 해서 쓰거든요. 예. 근데 LNG가 이제 저희가 도시가스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파워플랜트 이 두 군데 정도밖에 용처가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LNG를 연료로, 그러니까 기름이 하던 기능을 가스에 약간 옮겨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 LNG 자체의 사용처도 많아지고 사용자도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심지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 원래 이 LNG는 앞에 L자가 리퀴파이드라고 해서 저희가 액화시킨 천연가스입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기체 상태로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받을 수도 있는데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그냥 관으로 기체로 그 수급을 받는 그 양이 대단히 많았어요. 네. 근데 전쟁 벌어지고 이 파이프라인이 볼모가 된 겁니다. 전쟁 볼모가. 그래서 에너지를 언제든 당장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수요를 받지 않고 저희도 그럼 해외에서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수입할게요라는 식으로 체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유럽이 전 세계 각지에서 LNG를 수입한 양이 그 전년 대비 2021년 대비해서 5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LNG를 갖다가 이렇게 날라줄 수 있는 배달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예전에는 LNG를 수입하는 국가도 몇 개 없었지만 네. 수출해주는 국가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LNG를 판매하는 국가도 대단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LNG 선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기술력 차이는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전 세계 LNG 캐리어가 네. 저희가 LNG 1차 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4년 그때 시장에 고작 한 200척 있었어요. 200척.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한 700척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저희들이 화물을 나르는 배가 한 6만 척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봤냐 안 만들어봤냐가 일단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LNG를 많이 쓰는 국가였었기 때문에 이 LNG 캐리어 자체를 만들어 본 경험치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1년에 한 70척 정도의 LNG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거의 수주가 한국으로 한 60개 와야 되고요. 우와. 나머지 국가들이 한 10개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좀 어때요? 그쵸, 일본은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하고 1, 2를 다니다가 네. 쭉 빠진 느낌이에요. 그 빈자리를 중국이 치고 올라왔다가 좀 빠졌다가 중국과 지금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이쪽으로 이렇게 뭐 안 하고 있나요? 돈이 안 돼서 그러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네. LNG 자체를 되게 많이 수입을 해서 쓰는 국가였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LNG 캐리어를 잘 만들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런 에너지를 수입해 쓰는 뭐 수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성장 국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LNG 선박은 일본이 1년에 한 15척 정도를 꾸준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일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 전체에서 이렇게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LNG 선박 아니면 컨테이너 선박 다른 선박들도 뭐 한국이나 중국에 그냥 발주를 하는 편인데 그 영역 중에서 이제 LNG도 이제 다른 국가에서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고 아니면 많은 정도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지난주에 네. 옆에 계신 우리 그 박지원 아나운서께서 이 조선주로 이슈를 풀어주셨거든요. 맞아,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예.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LNG 대양마를 이길 수 있는 게 아직 1위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얘기하신 게 LNG랑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인데 네. 그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일정한 작업 일수가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작업 일수에 똑같은 맨아워를 투입했을 때 돈이 많이 벌리면 많이 버는 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위 작업량 대비 단가가 높아요. LNG 캐리어가.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높고요. 근데 이 두 선박들이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선박들이 모두 다 선속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배달을 빨리 해야 되는 배일수록 비싸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배들이 조금 선속이 빠른 편이고 저희가 이 기존의 기체였던 거를 액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 화물을 보관하는 이 화물창 자체의 기술이 대단히 좋아야 됩니다. 저희가 마이너스 162도의 구기압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배가 출렁출렁 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가스가 출렁출렁 거려도 그 부분을 계속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돼서
이게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세면 그냥 그대로 기체가 돼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네요. 예, 저희가 100을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는 뭐 얼마 못 받고 끝날 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까지 잘 쌓아서 그 조선 업체가 만든 배들이 지금까지 돌아다녔을 때 사고 없이 잘 다녔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한국 조선 업체들이 만든 컨테이너 선박과 LNG선에서 이제 레코드가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종목 뭐 얘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조선줄 이슈를 좀 다뤘었는데 뭐 소위 얘기하는 빅3 그다음에 뭐 기자재 뭐 여러 가지 뭐 엔진까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좀 약간 조선주 움직일 때 이 분리상장하느라고 안 움직였던 동국 쪽 사실 동국 그 제강도 예전에 조선주 움직일 때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동국 쪽에서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는 좀 뷰가 좀 약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정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얘기할 수 없지만 동국이 굳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조선업이 커질 때 저희가 철강사들이 그냥 같이 주가가 오르는 거에 기인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절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전 대비해서 배를 더 많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번 사이클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옛날보다 포스코의 파워가 더 세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철강.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철강을 이제 조선 업종에서 많이 써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낙수 효과가 조금 덜한 거죠. 예전에는 이 업체도 포스코 것도 갖다 쓰고 네. 모자라니까 이거저거 다 쓰는 건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조금 희석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강 얘기하셨으니까 이거 배 만드는 데 있어서 철강하고 유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 두 가지의 지금 흐름은 어떤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는지. 일단 유가는 작년보다는 조금 내려온 그쵸, 상황인데요. 저희가 유가가 조선업종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냥 예전의 유류는 그냥 경기의 바로미터예요. 저희가 유가 높아지면 세계 경기가 좋은가 보다. 그럼 사람들이 경기가 좋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걸 갖다 쓰겠지. 그럼 해상 물동량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 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선업종도 결국 좋아지겠네. 이 흐름으로 가는 게 이제 해운업계에서 유가와 조선주에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해양 플랜트라는 것도 만듭니다. 네. 일반적인 배도 만들지만 해양 플랜트는 바다를 파서 기름을 뽑아내거나 바다를 파서 가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굳이 땅을 냅두고 바다를 뚫는다는 건 유가가 높아야 할 수 있는 예. 행위입니다. 투자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네. 기술력이 들어가는데 이 원가보다 유가가 더 비싸야. 그렇죠. 마진이 저희가 나오니까. 이거를 뽑아가지고 예. 팔았을 때 마진이 남아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고유가일 때 아무래도 해상유정 개발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유가는 조금 중립적인 상황이죠. 네. 저희가 아주 많이 뭐 80불 이상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러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유류와 관련된 부분은 2019년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의 정점을 찍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늘지는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자꾸 써야 되는데 이런 화석 연료를 썼을 때 저희가 오염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갖다 쓸 정도의 이렇게 리즈너블한 가격을 차라리 유지를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조선업계나 해양플랜트 업계에서도 계속 유류를 필요해야 개발도 하고 저희가 수송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수준에서 폭락을 하지 않는 것 정도만이 좀 나은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철판 얘기도 예, 해드려야 철판. 되나요? 아까 포스코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네네. 철강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업체들이 저희가 모든 기업들이 고정비라는 것이 있고 변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고정비는 제가 뭔 짓을 해도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고 그렇죠. 변동비는 일한 만큼만 써야 되는 것인데 이 가장 제어가 안 되는 변동비 중에 하나가 철판이에요.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철판의 가격도 시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조선업체들은 수주를 받아서 제가 지금 LNG선 발주하시면 2027년에 받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2027년에 그 철판 가격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네. 그래서 저희가 철판 가격이 궁극적으로 내년에 한 5% 오를까, 내후년에 한 8% 오를까 이걸 예상을 해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철판의 가격은 지금 보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두 개 국가가 철도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많이 증설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지키기 위한 네. 수단이겠죠. 그래서 약간 상용 안정화된다라는 가정을 조선 업체들도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정도의 비용을 항상 써야 되니까 저희가 수주를 할 때 이 철판 가격을 감안해서 요만큼의 돈을 받을게요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동성이 적은 게 조선 업체들한테는 좀 유리합니다. 아, 와닿았어. 아까 철판 가격이 제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박근호 배우님 저 얼굴이 철판이거든요. 제어가 안 돼요. 와닿네, 와닿아. 예? 와닿아요. 예. 네. 뭐 궁금한 거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역사적으로 해운사가 안 가고 조선사만 이게 홀로 독일청청 간 적이 있을까요? 주가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상으로요? 네, 저희가 생각해 보면 과거 언제 그랬죠? 그 전 사이클 시작에 이제 초입은 2004년이라고 저희가 2004 년. 아까부터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때는 2021년, 22년처럼 컨테이너 선사들이 역사적으로 제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차이나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막 모든 경제를 다 부흥시키던 시절이었는데 네. 2005년에는 바로 다음에 차이나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해운 업체들의 그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임도 빠지고 수입 자체도 좀 줄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아지고 근데 조선 업체들은 4년, 5년, 6년, 7년, 8년 계속 좋고 심지어 실적상으로는 2010년까지 좋았었거든요. 그게 왜 기존에 받아놨던 물량을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변동성에 조금 그 아닌 편이었고요. 그때 그 부분이 좀 취약했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수주를 21년에 저희가 해운 시황이 되게 좋아서 많이 했는데 해운사들 주가는 지금 좋지 않고 실적도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많이 발주해 놓은 선박을 저희가 26년까지 계속 만들 예정이긴 한데 그러면 이 수주 잔고가 되게 불안하면 결국에는 동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해운사기 때문에 예. 뭐 저희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해운주 네. 말씀을 네. 하셔서 이제 흠슬라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HMM. 해운 쪽의 전망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선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운임비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비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금이 오히려 택시 라이선스를 따려고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고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큰 수혜 업종이 해운업이에요. 네. 예.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운임이 오르면 원래 중고가가 먼저 오릅니다. 당장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신조가로 새로 만드는 배의 가격으로 옮겨가는 게 맞으니까 지금 흐름이 저희가 운임이 완전히 이렇게 중절모 모양으로 다시 원래로 돌아왔거든요. 그랬으면 결국에는 중고성가도 내려가고 네. 신조성가도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이 시장 자체가 그럼 이렇게 시황이 꺼졌으니까 해운업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선박을 발주했던 것도 취소하고 더 이상 운임 경쟁도 안 하고 이렇게 쳐져버리면 저희가 이 선박에 대한 투자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21년에 발주된 선박이 올해부터 엄청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운임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 시황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머스크나 아까 MSC처럼 저희가 경쟁을 멈출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 기재에 대한 투자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경쟁사한테 뒤처지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할 생각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요. 한 20에서 40년치 이익을 합친 것만큼 돈을 벌었어요. 저희 작년, 재작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한두 해 적자 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그런 쪽으로의 이 디커플링이 오히려 조금 길어질 수 있을 만큼 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많이 쌓아놓은 거죠. 저희라고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시고 하셨는지 저희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목이 좀 너무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물이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할까? 예, 제가 네. 갔다 올까? 예. 우리가 또 이게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의 국모마마요. 예.
너무 예. 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오늘 너무 질문을 아, 많이 하다 그럼요. 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네. 접근할 때 이제 커버하는 네. 회사 기준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 급격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약간 쉬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줘? 투자자 입장에서 슈퍼 사이클 온다고 생각하고 더 가야 될까요? 아니, 근데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그건 맞아. 네. 전 이제 일봉상 얘기한 건데 예, 월봉상으로는 이제 고개 싹 들고 있더라고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도 늦지 않을까요? 내년을 보고 후년을 보고. 저희가 어닝 시즌 때마다 아마 하단을 계속 높여가는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수주 많이 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덜 올랐지 싶은 업체를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비싼 거를 불타기를 하면서 사는 섹터라기보다는 네. 어차피 같이 키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덜 오른 업체들을 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신다. 그래요.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도 이게 연구원님을 많이 뵙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 쪽 하면 이렇게 남자라는 느낌이 있는데 유일하게 여성이세요. 하시면서 연구원으로서 이제 하시면서 좀 힘든 일은 없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아마 그 조선 남자 연구원님들하고 예. 오히려 저희 집에 있는 남편보다 더 해외 출장을 많이 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남편 좋아했겠네. 정말 형 동생하고 지낸 지가 17년 됐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던 것 예. 같고요. 뭐 상관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 네. 같은 여성으로서 그 간 분야에서 17년간 연구하셨다라는 게 일단 너무 대단하고 네. 되게 처음이잖아요. 여자분 나오신 게 지금 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뭐 엄경화 연구원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만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주 투자하시느라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랬죠. 예, 제가 만약에 마음을 바꾼다라고 네. 한다면 전 내년에는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시장이 또 공감하실 수 있게 예. 의견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안심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다시 한번 별명에 잘 어울리는 조선의 국모 엄경화 연구원님과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